자, 어제 국힘이 따로 모여서 한 거는 국회법상 청문이 아닙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얘기 다시 잠시 후 자세히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장을 갑니다 또. 그렇습니다.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원유와 나프타 대체 수입선 확보를 위해 어제 카자흐스탄과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으로 출국했습니다. 자, 출국 전 기자회견 잠깐 봅시다. 지금까지는 중동 지역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액인 861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루 평균 수출액이 작년에 비해 41% 증가하여 수출 증가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비도 3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7% 증가한 데 이어서 4월에는 두 자릿수인 13.1%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비상 상황이 얼마나 갈지 모르는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도입 의존도가 원유는 61%, 나프타는 54%에 달하는 우리 경제 특성상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국내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 오늘 저녁 출국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에 방문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 국제유상이 최근 계속 상승 중이라 대통령 특사 신분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성과를 항상 가져오더라고요. 이번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야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는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여러 비판을 했는데 제가 다 들어봤는데 의미가 없고요. 네. 내용을 들어보니. 근데 이제 퍼주기다 추경에 대해서 이 대목은 대통령이 직접 반박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장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약간 거두절미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대화를 통해서 객관적 팩트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확정을 하고 논쟁을 하는 게 좋다. 이 점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0% 이하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특히 유류값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지원금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거는 뭐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류대 인상 또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의 재원이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들에게 증세를 하거나 해서 만든 게 아니고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것이다.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서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 때문에 국민의 30%는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이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쓰여져야 될 돈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원래 민주정부가 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항상 지금 20년 이상 퍼주기라고 공격해 왔어요. 예. 거슬러 올라가면 김대중 정부의 대북 사업 때부터 그때부터 퍼주기라고 했었고 가까이는 문재인 정부 코로나 지원금까지 다 퍼주기라고 했습니다. 항상 보수 매체들이 이게 25년, 6년 이상 만들어 온 프레임이라 이게 제일 잘 통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따로 반박을 한 거예요. 다른 말들은 따라 들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다른 말들은. 예. 제가 다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는데 죄다 윤호개인들이 하는 소리니까 윤호개인 이야기 나온 김에 간만에 내란종식 진행상 간단 체크해 봅시다. 법원이 정광훈 씨 보석 허가해 줬죠. 그렇습니다. 서부지법은 서부지법 폭동의 배우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보석 사유가 뭐예요? 비뇨기 치료가 필요하고 얼굴이 알려져 도주가 어려우며 공소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오랜 후원자 네. 라서 이명박 정권에 지켜서 감옥 갔던 강금원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이제 뇌종양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었는데 수감됐어요. 네. 그래서 병사가 급격히 악화돼서 수술해야 된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거든요. 네. 보석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서거 뒤에야 보석이 됐고 그때는 수술이 너무 늦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생각납니다. 항상 이런 일이 있으면. 보석 조건은 뭡니까? 보석금 1억 원의 주거지 제한 그리고 정범들과 증인신분 전까지 연락하지 않는 등의 조건입니다. 집회 금지 없어요? 집회 시위 참석 불가는 보석 조건에 없다고 합니다. 허허. 예전에 정광호 씨 네. 보석된 게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때는 사건 관련 집회 시 금지했단 말이죠. 네. 이번에도 정광호 씨 광화문에 나와서 자기 무죄라고 또 주말마다 집회하겠네요. 어제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중요인물 정서 2심 구형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은 원심 선고와 같은 23년을 구형했습니다. 하하, 그리고 그저께 윤석열 체포방해 2심 구형도 있었습니다. 네, 내란 특검은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란 관련이 아니고 공수처 체포방해 건인데 1심에서 10년 구형에 5년 선고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재판이 또 있는데 22년 대선에서 무속인 건진법사가 윤석열 캠프에서 중요 역할을 한다는 폭로가 있자 윤석열이 자기는 건진 잘 모른다. 네. 그리고 김건희 씨와 만난 적도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허위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사실은 그런 적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네, 건진의 집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간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집에서가 아니라 네, 집에 건진의 여기, 집에. 예. 네, 그리고 자기 집에서 같이 본 적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와 건진이 함께 방문한 것도 인정했습니다. 자, 건진 집에 간 적도 있고 건진이 자기 집에 온 적도 있고 다 김건희 씨와 함께 했고 그때 거짓말 했다는 거 인정한 거예요. 이걸 윤석열이 선거법 위반인데도 인정한 이유는 김건희 씨 증인으로 부른다니까 네. 그걸 막으려고 한 거거든요. 윤석열 씨는 김건희 씨가 풀려나가지고 자신을 석방시켜 줄 거라고 지금도 믿는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씨가 설사 본인보다 일찍 풀려난다고 해도 왜 그래요? 윤석열 끄떨어졌는데. 자, 윤석열 조작기소 국정조사 어제 국힘의원들 퇴장해서 자기들끼리 따로 모였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10시 반 국회 본관 245호실에서 국힘 의원들만 따로 모여 박상용 검사를 불러놓고 자신들만의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이건 청문회가 아니라 청문회라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데 자기들이 내건 제목은 뭐냐면 민주당 공소취소 진상규모 준상규모 청문회라는 거예요. 네. 이건 국회법상 청문회 아닌데 박선원 의원이 이 국정조사에서 국힘 따로 모인다는 걸 먼저 밝힙니다. 영상으로 보십시다. 이게 오전에 뜬 겁니다. 오전에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진상규명 청문회를 한다. 그 증인은 박상영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증인 선서를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정일건 검사가 48시간 동안 구치감에 남욱을 불러서 가둬놓고 있다가 깊은 밤에 불러서 자식들 사진을 보여주고 얘들을 봐야 할 거 아니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를 도려낼 수도 있다.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내버린다. 이런 말은 조폭들이 신체 포기각서 요구할 때나 쓰는 말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부적절하고 검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발언입니다. 자, 저런 국민의힘 없는 그 국정조사가 이어진 거예요. 근데 몇 분 남아 있었는데 그러자 전영기 의원이 첫날 국정조사 때 이미 국민의힘 위원들과 박상용 검사가 복도에서 전화번호 주고받고 작전회의를 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것도 들어봅시다.
제가 지난 회의 때 짜고 치실 거니 뻔히 안다, 수준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나가자마자 뭐 했습니까? 보십시오, 이거. 밖에서 인사하고, 인사하면서 번호 따고, 뭐라 했냐면 마음껏 이야기하고 시간 부족하면 이야기하세요. 이래서 짜지 말라고 한 거고, 오늘은 또 뭐 박상용 검사 불러가지고 뭐 한다고요? 뭐 단독 청문회 한다고요? 작전회의 하러 가는 겁니까? 나경원 의원님은 그런 말씀 하실 자격이 있습니까? 본인이 한동훈 장관한테 본인 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한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공소 취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어저께 저희가 고등검찰청에다가 녹취록 제출했습니다. 수사 받으시라고 녹취록 제출했는데요. 그러자마자 직무 배제 당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변인 노릇한다고 바뀌는 거 없습니다. 수사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저러다가 이제 다 퇴장해버렸는데 네. 저때 그 전영기 의원이 든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장윤선 기자가 취재 편의점에서 잡아서 튼 영상이거든요. 그 영상을 잠깐 보시죠. 이게 첫날 복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리고 난리법석을 하고 국민의힘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단독 행사를 청문회하고 이런 붙여서 한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야 간사 합의 네. 그리고 상임위 특위 결의 그리고 증인 선서 뭐 관련 절차가 다 없잖아요.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회법선 청문회가 아니라 그냥 당내 행사인 겁니다. 이거를 국회 단독 청문회라고 써주면은 안 되죠. 진짜 청문회는 따로 하고 있는데